자, 다음 내용 살펴보기 전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론조사 내용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. 최근 지지율 정체 상태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, 여권의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어떤 조사 결과 나오는지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윤 전 총장이 41.7%, 이재명 지사가 36.3%로 나타났습니다. 2주 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수치입니다. 자, 윤 총장은요, 이재명 지사와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 격차를 조금 벌리게 된 거다라고 수치는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최근에 있었던 일들과 비교해서 얼뜻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. 수치 차이는 많잖아요. 그러니까 1%포인트 그렇죠. 차이가 이제 늘어난 건데. 통계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이긴 예, 지금 보면 합니다만.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 약간 올랐잖아요. 0.6%포인트 오르고,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0.6% 이제 내려간 셈인데, 저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뭘 잘했느냐? 전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. 그런데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보수층에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냐,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보수층 내부에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, 네.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입장에서 보면 왜 내려갔을까 보면,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여러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. 뭐 기본소득, 기본금융, 기본주택.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은 별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. 오히려 논란만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고, 그 와중에 뭐 음주운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한다면서 네거티브에 많이 시달렸거든요.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가지고 오히려 격차가 늘어난 거 아닌가,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의 이 주자들의 지지도 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내용을 보면 윤 전 총장이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, 여전히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,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보시는 것처럼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요, 의미 있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. 마침내 두 자릿수 지지도를 뚫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최 전 감사원장이 이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, 나름대로 본인들은 준비된 후보다, 윤 전 총장과의 차별화 그리고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서 이 떠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? 어떻습니까? 글쎄요,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저 숫자에 매우 고무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만큼 사실은 정치를 오래 했고, 지난번에 대선까지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뜨지 못했거든요. 그런 데 있을 때 과연 유승민 후보가 확장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어쨌든 그 윤석열, 최재형은 신상품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홍준표, 유승민은 되게 옛날 사람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. 아마 두 분들이 새로운 걸 가지고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 본인들만의 의제, 어떤 보수를 집결시킬 수 있는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. 그간에 두 분이 하던 방식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상당히 좀 고전할 우려가 있다. 네. 이제 상대적이겠죠. 윤석열과 어떤 최재형의 리스크들이 네. 그 당과 당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된다면 두 사람들에게도 부상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윤석열 한마디 더 하고 싶으면 글쎄요, 지지율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네. 어떤 그분이 잘해서라기보다도 일일 일 실수나 망을 통해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의 또 효과도 아니었나. 아하. 끊임없이 노출이 되면서 네. 좀 각인의 효과도 있지 않았나. 정치인들은 노이즈도 관심이라고. 네. 예, 어떻게 됐든 관심과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.